자, 78번. 자, 1등은 1개가 들어있고 2등은 5개가 있고 합쳐서 총 10개가 들어있대. 자, 뭐 이 소리겠네. 일단 1등은 1장을 가지고 있고 2등은 5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꽝이 4장이 있는 상황이 있다.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의로 2개를 뽑았다. 이 상황이지. 그랬을 때 무슨 상황이래? 당첨이 일단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그지? 당첨이 나왔다라는 전제하에서 1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계산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야. 자, 그럼 어쨌든 당첨이 나오기는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치? 자, 그러면 상황을 일단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당첨이 1장, 꽝이 1장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당첨이 2장, 꽝이 1장 나올 수도 있겠지. 꽝이 0장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상황부터 일단 조금 나눠볼게. 자, 첫 번째 경우는 당첨을 그냥 동그라미로 칠게. 자, 동그라미가 1장이 나오고 꽝이 1장이 나오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2장이 나오고 x가 안 나오는 경우겠지. 0장이 나오는 경우. 그치? 자, 일단 이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당첨이 어쨌든 나왔다니까, 그지? 당첨이 나온 상황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자, 1장 1장 나올 확률은 우리 전체 10장 중에 2장을 뽑을 건데, 그지? 당첨은 어쨌든 6장이지, 그지? 6장 중에 1장이 나와야 되고 4장 중에서 1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45분의 24가 되겠다. 이게 일단 당첨이 1장 나올 확률이야. 자, 두 번째, 당첨이 2장 나올 확률은 10시 2분의 6장 중에서 그냥 2장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45분의 저게 15인가? 이거 30이니까 15 맞지? 45분의 15가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당첨이 나올 확률은 45분의 24랑 45분의 15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45분의 39가 되겠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제 조건 가야 되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1등이 포함이 되려면은 요 한 장이 뭐여야 돼? 무조건 1등이어야 되지. 요 한 장이 1등이어야 될 거고, 이쪽에서는 요 2장이 1등 한 장과 2등 한 장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1등이 2장일 수는 없으니까,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봐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10시 2분에, 자, 1등이 한 장 나와야 되니까 1시 1이겠지. 1시 1 될 거고, 안 나오는 거 꽝이 한 장이니까 4시 1이 될 거야. 그래서 요 확률은 45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는 1등이 한 장, 2등이 한 장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0시 2분에 1등 1시 1일 거고 2등 5시 1이겠지. 그래서 걔는 45분의 5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5분의 9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답은 45분의 39분의 당첨이 나올 확률분의 근데 1등이 있을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3분의 3이다. 4번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보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하자 그랬냐면, 자, 지아라는 얘가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거래. 그치? 그러면 이제 공이 3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남아있는 3개 중에서 진호가 2개로 공을 꺼낼 거래.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은 지아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진호의 상황이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아가 흰 공을 2개 뽑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고,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흰 공을 2개 뽑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자,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확률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지하의 검은 공이 지호의 검은 공보다 많다. 자, 이 상황부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치? 자,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케이스는 일단 크게 세 가지일 거야. 첫 번째는 지아가 흰 공을 2개 뽑을 수도 있겠지. 흰색을 2개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치? 두 번째는 자, 흰색이 1개, 검은색이 1개 뽑힐 수도 있을 거고, 얘가 검은 공을 2개 뽑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그러면 지호의 검은 공이 더 적을 수가 없겠지. 그치? 자, 요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지호가 검은 공을 안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흰 공을 2개 뽑고 검은 공을 0개 뽑는 경우가 일단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얘가 흰 공을 2개 뽑고 검은 공을 0개 뽑는 경우와 흰 공을 1개 뽑고 검은 공을 1개 뽑는 게 가능한 거지. 자, 일단 이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자.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차근차근히 봐볼게. 자, 지아가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흰 공이 1개 남을 거고 검은 공이 2개 남은 상황이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흰 공을 2개 뽑고 검은 공을 0개 뽑는다는 것도 안 되겠네, 그지? 정황상 자,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야. 자, 이 경우 가보자. 지아가 검은 공을 2개 일단 뽑았으니까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 남은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0개 뽑는다 가능할 거고,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뽑는다도 가능할 거야. 됐지? 자, 전체적으로 일단 상황은 이렇게 흘러간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자, 1회차에서 검은 공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2회차에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2개 나오자. 이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1회차에서 검은 공이 2개 나올 거고, 그지? 2회차에서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1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겠네. 됐어,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정리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보자. 지아가 검은 공을 2개 먼저 뽑아야 되지. 검은 공 2개를 뽑을 확률은 5C2분의 3C2가 될 거야. 됐지? 그리고 이제 검은 공을 2개 뽑았기 때문에 흰 공 1개,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남은 거지. 맞지? 자, 요 상황에서 지금 흰 공이 1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가 남은 상황이야. 여기에서 흰 공이 2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서 흰 공이 2개 나오려면 3C2분의 2C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확률은 10분의 1이겠다. 됐지? 자, 두 번째 경우 생각해보자. 일단은 검은 공을 2개 뽑아줘야 되니까 5C2분의 3C2일 거고, 이 상황에서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1개 나와야 되지? 근데 흰 공이 2개 있으니까 흰 공은 2개 중에 하나 2C1일 거고, 검은 공은 1개 있으니까 1C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계산하면 여기는 10분의 3이고 여기는 3분의 2가 되니까 이건 10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아가 더 많이 뽑을 확률은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2가 된다. 이 상황에서 뭐 해주제?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하래. 그거는 1번일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지. 그럼 1번 확률이 10분의 1이었으니까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겠지. 봐볼게. 384번. 자, 여학생이 200명이 있고 남학생이 300명이 있대. 그리고 A 영화를 관람했다, B 영화를 관람했다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지. 보통 이런 거 표 그리는 게 편하니까. 자, 일단 표를 좀 그려놓을게. 자, 남이 있을 거고 여가 있을 거고 A를 봤다, B를 봤다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남학생의 합은 총 300명이어야 되고 여학생의 합은 총 200명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문제 마저 읽어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는 관람을 했대. A만 본 얘도 있을 거고, 그지? B만 본 얘도 있을 거고, A, B를 둘 다 본 얘도 있을 거야. 근데 둘 다 안 봤다라는 얘는 없다라는 소리야,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봤어. 자, 그런데 A를 관람한 애들은 270명이래. 그치? 자, A를 관람한 애들의 합은 270이 나와야 돼. 이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이래. 이 중에서 여학생, 여기가 125명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남학생은 당연히 270에서 125 빼면 되나? 145명이겠네. 남학생은 145명이 있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B영화는 총 290명이 봤는데 여학생이 110명이었대. 그러면 남학생은 180명이다.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소리네. 맞지? 자, 그랬을 때 봐보자.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한 명을 딱 택했더니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대. 자, 그러면 모두 관람한 학생의 수를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되네. 그치? 자, 근데 봐봐. 이거 상황 봐보자. 모두 관람했다는 건 봐봐. A를 본 얘들을 그냥 집합 A라고 생각하고 B를 본 얘들을 집합 B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남학생의 관점에서 봐주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합집합은 당연히 총 300명이니까 300개가 있어야 될 거야. 근데 A를 본 얘가 145명이고 B를 본 얘가 180명이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둘 다 본 얘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둘 다 본 얘는 총 325명에서 300명 빼면 되니까 25명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남학생 중에 둘 다 봤다. 남학생에서 둘 다 본 얘들은 25명이 있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같은 이유로 여학생을 계산해 보면 200은 125 더하기 110 빼기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235에서 200을 빼면 되니까 35가 되는 거네. 여학생은 총 35명이 있다. 그러면 모두 관람한 학생은 60명이겠지? 60명 중에서 뭘 하지? 남학생일 확률을 계산하래. 이 60명 중에 남학생은 총 25명인 거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12분의 5가 된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되겠지. 392번 볼게. 자, 상황 생각해보자. 일단 A 주머니에는 흰색 2개, 검은색 5개, B에는 흰색 3개, 검은 돌 2개가 있대. 일단 좀 적어 놓을게. 자, 흰색이 있을 거고 검은색이 있을 건데 A 주머니에는 각각 2개,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3개, 4개가 들어있는 상황이래. 자,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보자. 자, 전제 조건부터 보자. 뭐였냐면 일단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했대. 그치? 그러면 우리 일단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 주머니를 A를 택했을 수도 있고 B를 택했을 수도 있다. 일단 케이스가 나눠지겠지. 그치? 그리고 임의로 택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B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이다 이상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2개를 내가 동시에 꺼낸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뭐 했냐? 나온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내가 A 주머니를 택했다. 거기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B 주머니를 택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올 확률을 계산하겠지. 근데 2개는 각각 당연히 독립시행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치? 2개를 뭐 해주면 되겠다. 서로 곱해주면 끝나겠다.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첫 번째, 자 A를 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A를 택할 확률은 일단 2분의 1인 거고. 그렇지? A를 택했으니까 총 7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흰색 1개, 검은색 1개 나왔다는 소리지? 그러면 2C1이랑 5C1이 되면 되겠네? 2 곱하기 5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7C이니까 7 곱하기 3 2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얘는 21분의 5의 확률을 가지겠다. 두 번째, 자 B를 택했다. 잠깐만, 내가 아까 왜 곱한다고 했지? 더하는 거지. 그지? 2개 확률은 더하는 거지. 내가 아까 곱했다고 했지. 곱한다라고 했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계산해서 곱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자, 2번 보자. 두 번째. 자, B를 택한다라고 생각하면 B를 택할 확률은 일단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지? B의 상황에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려면 7시 2분의 3 곱하기 4겠네? 바로 적어도 되지?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얘는 7분의 2의 확률을 가지겠네. 됐지?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1분의 5 더하기 21분의 6이 되겠네. 21분의 11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지. 397번 볼게. 자, 상황 생각해보자. 자,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가 있대. 머릿속에서 그림 좀 그려볼게. 앞뒤가 다 빨간색인 카드가 있어. 그리고 앞뒤가 모두 검은색인 카드가 있어. 그리고 하나는 빨간데 하나는 검은색인 카드가 있어. 일단 상황 이해되지?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보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서 바닥에 놓았대. 됐지? 뭐 그러면은 양면이 빨간색인 카드를 내가 뽑았으면 빨간색이 나올 거고, 양면이 검은색인 카드를 뽑았으면 검은색이 나올 거고, 양면이 빨간색 검은색인 카드를 뽑았으면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빨간색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검은색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 될 것 같아. 됐지? 자, 이 상황에서 보자.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확률부터 계산을 해줄게. 됐지? 자, 케이스 나눠보자. 자, 요거를 내가 A라는 카드라고 치고 이걸 B라는 카드라고 치고 이거를 C라는 카드라고 칠게. 그러면 일단 내가 카드 한 장을 꺼내야 되잖아. 그지? 그럼 A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B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C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A를 꺼냈다. 그런데 뭐 해야 돼?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윗면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A를 꺼낼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 그지? A라는 카드를 이제 우리가 바닥에 딱 내려놓으면은 앞면을 놓을 수도 있고 뒷면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둘 다 빨간색이니까, 그지? 윗면에 빨간색이 놓을 확률은 1이겠네? 그지? 자, A를 꺼냈을 때 윗면이 빨간색으로 될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물론 B를 꺼냈다도 생각해야 되지만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지? B를 꺼내는데 어떻게 윗면에 빨간색이 나와?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할게. 확률이 0이다 그거는. 자, 그리고 C를 꺼냈다. 근데 윗면이 빨간색일 확률을 계산해보자 이 소리인 거지. 자, 그러면 C를 꺼낼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 걔를 뒤집었을 때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됐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윗면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인 거네. 그렇지? 그런데 뭐 해주제? 다른 면은 검은색이어야 된대. 이 상황 중에서 다른 면이 검은색인 경우를 생각하자는 소리잖아. 그거는 2번 케이스겠지, 그지? 그러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돼서 답은 3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지, 그지? 자,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정원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지겠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겠지. 먼저 정환이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거야. 뒷면이 빵개거나 한 개거나 두 개겠지. 그럼 빵개면 혜지는 동전을 안 던지겠다는 소리고, 한 개면 혜지가 한 개의 동전을 던지겠다는 소리고, 두 개면 혜지가 두 번 동전을 던지겠다는 소리겠지. 여기까지는 상황 이해되지? 자, 그래서 맞아 이어보자. 근데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일단 1일 확률을 계산하자라는 거지. 케이스 나눠보자 일단. 자, 정환이가 동전을 두 개 던졌어. 뒷면이 0개거나 한 개거나 두 개일 거야, 그지? 근데 일단 0개인 상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보이지? 그럼 혜지가 동전을 안 던질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 첫 번째. 자, 정환이가 뒷면이 한 개 나온 경우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뒷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은 일단 2분의 1인가? 맞지? 앞뒤거나 뒤앞이거나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자, 얘가 뒷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고. 됐지?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혜지는 동전을 한 개 던질 거야, 그지?
근데 동전을 한 개 던졌는데 뒷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인 거지. 그것도 2분의 1이겠지. 앞뒤 중에 뒤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지?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두 번째, 정환이의 뒷면을 두 개가 나오게 던졌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뒷면이 두 개 나올 확률은 일단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혜진은 동전을 두 개 던져야 되지.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뒷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맞지? 앞뒤 아니면 뒤앞 4개 중에 두 개니까 2분의 1이다. 요 상황의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다. 됐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뒷면의 개수가 한 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되는 건데, 됐지? 그랬을 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계산하래. 2번 케이스를 계산하래. 그지?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8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이렇게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은 남학생은 120명, 여학생은 80명 수학 동아리를 한다, 안 한다로 구분을 해야 되겠네. 그지? 자, 일단 표부터 만들어 보자.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수학 동아리를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수학 동아리를 하는 얘가 남자는 75명이 있는 거고 여자는 수학 동아리를 하는 남자지? 수학 동아리를 하는 남자는 총 75명이 있고 수학 동아리를 하는 여학생은 K명이 있다. 이 상황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남자는 총 우리가 120명이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얘들은 45명이 있을 거고 여학생은 총 8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안 하는 얘들은 80-K명이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문제 마저 읽어볼게. 자,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내가 한 명을 택하겠다. 됐지? 요 200명 중에 한 명을 택할 거야. 그랬을 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우리는 A라고 불러주지. 그리고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불러주지.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됐지? 자, 독립이라 함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과 같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일단 A가 될 확률부터 계산을 좀 해볼게. 됐지? 자, A가 될 확률은 몇이니 지금? 전체 200명 중에서, 그치?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은 K 플러스 75명이니까, 그치? 자, 요거는 200분의 K 플러스 75가 나오겠다. 이게 PA가 되는 거고, 자, PB 구해보자. 자,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이 B래. 됐지? 그러면은 여학생은 200명 중에서 80명이 있으니까 요건 200분의 80이겠지? 됐지? 자, 그러면 A교 B는 그럼 무슨 소리가 되는 거야? 200명 중에서 수학 동아리를 하면서 여학생인 사건이 되는 거지. 그치? 수학 동아리를 하면서 여학생은 K명인 거지? K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PA랑 PB를 곱한 게 200분의 K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네. 됐어? 자, 그럼 계산 좀 해보자. 잠깐만, 이거 최대한 줄여놓자. 얘는 줄여놓는 게 좋겠네. 4분의 2인가? 5분의 2인가? 이거 200분의 85분의 2지? 자, 그러면 PA 200분의 K 플러스 75 곱하기 5분의 2를 한 게 200분의 K가 나오면 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200에 날리고 계산해주면 2K 더하기 150이 5K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3K가 150이 나와야 되니까 K는 50이 나오겠다. 됐지?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되겠네. 자, 3번. 이건 내가 증명도 해줬었는데 수업 시간에. 자, 봐봐.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우리 A, B가 독립일 때, 자, 이게 독립임을 보여주고 싶대. 됐지? 자, 그러면 이게 독립임을 보여주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그지? 이거의 확률이 PA 곱하기 P B의 여집합 이거임을 보여주라는 소리야. 근데 A, B가 독립이라는 걸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얘를 활용해서 그지? 얘를 활용해서 얘를 증명하자, 보여주자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줄 하나하나 읽어보자. 자, 먼저 두 개의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그지? 자, 독립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거겠다. 맞지? 자, 가에 들어가야 할 거는 PA 곱하기 PB다 라고 적을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A는 다음과 같이 생겨 먹었대. 됐니? 자, 뭔 소리야 이거? A라는 얘는 A랑 B를 이용해서 봤을 때 A라는 얘는 첫 번째 A 교집합 B는 여기지 여기. 얘랑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의 차집합이잖아. 여기겠지 여기 그치?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집합시킨 게 A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볼게. 얘랑 얘는 서로 겹치지 않지 그치? 겹치지 않으니까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겹치지 않는 사건을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불러?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겹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므로 됐지? 배반 사건이므로 PA라는 건 이렇게 된다. 자, 봐봐. 배반 사건이므로 지금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PA를 계산할 때 지금 A 대신에 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 A를 이렇게 바꿔 놓은 거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합집합의 확률이지 이거. 합집합의 확률은 원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더한 다음에 빼야 되지 교집합을. 근데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어쨌든 0일 거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얘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은 그냥 A랑 B의 확률을 더하면 끝난다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래서 PA가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래. 자, 다시 쟤는 A 차집합 B잖아, 그지? A 차집합 B니까 뭐야, 다 없어졌어. 여기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 여기 확률은 A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지. 자, 그래서 A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고, 그러면 A의 확률에서 가의 확률로 빼면 되지. 왜냐면 교집합은 지금 아까 전에 배반이라 그랬으니, 아니 뭐야,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됐어? 그럼 PA로 묶을 수 있잖아, 얘를. 두 개를 PA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가 1-PB가 되는 거고, 그치? 1-PB가 뭐인 거야? P, B의 여집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가는 3, 4, 5, 나는 배반 4, 5, 그리고 B의 여집합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이네. 이 말을 뭐하러 써놨을까? 됐지? 자, 봐보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됐지? 자, 독립이라 함은 다시 교집합의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는 소리네.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9분의 1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PA 곱하기 PB가 9분의 1이야 결론은 이 소리일 거야. 그지? PA 곱하기 PB는 자 9분의 1인 상황인데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봐봐. 얘는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지, 그지? 그리고 여집합의 확률은 1 마이너스로 가면 되나?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어진 값이 최대가 되고 싶다는 소리잖아, 결론은.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되겠지. 그치?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이 최소가 되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9분의 1이거든, 지금 교집합이.
근데 이 전체적으로 A랑 B의 확률을 더한 게 최소가 되고 싶다는 소리잖아. 됐어? 그러면 봐봐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어떻게 해주자? 최대한 줄여주자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를 최대한 줄이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면 돼? 그냥 A랑 B가 같은 얘야. 그래서 교집합이 9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게 최소가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A의 확률이 9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9분의 1이야. 결론이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아 잠깐만. 그렇게 잡을 수 있겠나? 잠시만. 그렇게 잡을 수가 없지. A의 확률이 9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9분의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독립이 절대 아니잖아. A의 확률이 9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9분의 1이야. 근데 교집합의 확률도 9분의 1이라고 잡은 거잖아.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원래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교집합 확률이 9분의 1이고 A 확률도 9분의 1이고 B 확률도 9분의 1이면 9분의 1이 81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요건 안 되겠다. 이건 독립이란 조건이 빠져야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이건 독립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 자, 그러면 뭐 그냥 하나하나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자, 가보자. 다시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B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일단 9분의 1이라는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보자, 확률을. 자, 그러면 PA는 A 더하기 9분의 1인 거지. PB는 B 더하기 9분의 1인 거지. 근데 두 개를 곱한 게 몇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9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네? 맞지?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보자. 자, 두 개를 곱해주면 AB가 나올 거고 9분의 1에 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1분의 1이 나올 건데 자, 이게 9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AB 더하기 9분의 1 A 더하기 B 그 다음에 9분의 1 넘어가면은 9분의 1이 81분의 9니까 81분의 8 얘가 0이다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 일단 그치? 얘가 0이라고 구성이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A 합집합 B를 최소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자,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9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치?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네? 그치? 자, A 더하기 B가 보이니까 산술기에 써야 될 것 같아. 자, 얘는 항상 크거나 같겠지? 누구보다? 2루트 AB 플러스 9분의 1보다는, 그치?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A 더하기 B 더 A랑 B가 어떨 때 서로 같을 때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산술기에서의 최소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구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B가 같아야 되니까 B 대신에 그냥 A를 넣어버리면 되겠네. B 대신에 A를 넣어버리면 A 제곱이 나올 거고 9분의 2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81분의 8 이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잠깐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얘 하는 거 맞냐? 잠시만 왜 헷갈리냐? 최소가 나오려면 A랑 B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보자. 자, 81 곱해줄게. 그냥 81A의 제곱 더하기 9, 2, 18A 빼기 8이 0이다 이거 풀면 되는 건가? 그치? 완전 접시 아니지? 81 이거 9, 99일 것 같은데 느낌상 정황상 2, 4 주면 여기가 18, 9, 4, 36 되니까 여기가 풀마 이렇게 되면 되네. 그래서 A가 9분의 2가 되면 되네. A가 9분의 2고 B가 9분의 2일 때 최소값을 가져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합집합은 9분의 2, 9분의 1, 9분의 1을 한 게 최소라는 소리지. 그걸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9분의 4겠다.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자,
해볼게. 일단 요거 대진표 짜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됐니? 자, 대진표를 짜는 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부터 조금 생각을 할게. 일단은 요 대진표를 짠다에 대해서 너네가 조금 오개념, 그러니까 그냥 나의 느낌이 있지. 느낌. 그냥 실생활에서 요거랑 요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건 똑같이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조금 구분을 해줄게. 알았지? 요거부터 좀 구분을 해주자. 자, 봐봐봐. 대진표 짤 때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대진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자, 여기에 내가 A라는 사람을 넣고 여기에 B라는 사람을 넣었어. 이 경우하고 대진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B를 넣고 여기에 A를 넣은 경우. 됐지? 일단 이거는 같게 봐야 될 것 같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느낌상 같게 봐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이번에 멕시코랑 하나? 모르지? 너네 둘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은정이네 집 입장에서는 은정이와 시아가 경기를 한다고 할 거고 시아네 집 입장에서는 시아와 은정이가 경기를 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너네 둘이 경기를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대진표에 이름이 누가 앞에 써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지? 보통 자기 나라 이름을 앞에 적잖아, 그지? 자, 이름이 누가 앞에 써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A와 B가 경기를 한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다. 요거는 헷갈리지 않아. 됐어? 자, 근데 봐봐. 요거 봐봐. 요게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이거랑 대진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해봐봐. 됐어? 그러면 요거는 원래 실생활에서는 조금 이거는 다르게 보는 게 맞기는 하거든? 실생활에서는 보통은 경기라는 게 봐봐. 왜 어디 갔어? 실생활에서 경기라는 게 우리가 대진표를 딱 짰을 때 경기를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두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와 B가 경기를 하고 C와 D가 경기를 하겠다고 대진표를 이렇게 짠 거랑 CD가 경기를 하고 AB가 경기를 하겠다 대진표를 이렇게 짠 거랑 실생활에서는 공간을 동시에 잡을 수가 없고 시간도 동시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적은 거랑 뒤에 적은 게 결국 다른 날짜의 경기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위치가 다르게 경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원래는 다르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 실생활에서는. 근데 우리는 같은 상황으로 본다. 알았지? 우리는 같은 상황으로 볼 거야. 여기서 어쨌든 그냥 상황만 생각하잖아. 뭐 경기장이나 시간 이런 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앞에 적은 거는 A와 B가 경기를 해서 C, D와 경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경기를 하자라는 소리지. 근데 뒤에 적은 것도 C, D가 경기를 하고 A, B가 경기를 하는데 이긴 사람이 경기를 하자라는 의미니까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서는. 알았지?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똑같은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봐봐봐. 일단 조금 줄여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팀이 A, B, C, D 이렇게 4개의 팀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대진표를 만들고 싶어. 됐어? 자, 그러면 봐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여기에 누가 배치되고 여기에 누가 배치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누가 누구랑 경기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4명 중에서 경기를 할 2명을 뽑겠지. 그게 4C2지. 그리고 남은 2명 중에서 경기를 할 2명을 뽑겠지. 그게 2C2지. 됐어? 그래서 내가 AB를 하기로 했고 CD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쪽에 AB를 적고 여기에 CD를 적은 걸 여기에 CD를 적고 여기에 AB를 적은 걸 어떻게 보자고. 서로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된다고. 겹치는 게 2개씩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해준다. 됐지? 이게 뭐야? 우리 집합의 분할이랑 똑같은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대진표를 만드는 건 집합의 분할로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니?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이제 요거 갖다 이제 확률까지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됐지? 자, 봐봐. 내가 말한 그냥 전제 조건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하면 돼. 알았지? 자, 봐보자. 일단 자, 경기를 할 건데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이 되어 있대. A는 요 자리로 그냥 픽스하라는 소리야, 맞니? 여기로 그냥 고정이야? A는 고정해 놓은 거야 이미. 자,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이제 랜덤으로 배정을 할 거래. 자, 그런데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비기는 건 없고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질 확률도 2분의 1이래 무조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정황상 A랑 경기를 한다라는 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는 건 보이지. 그러니까 A가 왼쪽 조, 그러니까 지금 조가 이렇게 두 개가 형태가 다르니까 두 개의 조로 이렇게 나눠서 A가 왼쪽 조에 B가 A는 고정이니까 B가 왼쪽 조에 배치된 다음에 결승전에서 A랑 만날 수 있겠지. 혹은 B가 오른쪽 조에 배치된 다음에 준결승전에서 A랑 만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일단 두 개지로 나눠지겠다는 생각은 들지.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여기 요 선 기준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자, B가 왼쪽에 위치한다.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 B를 제외한 5개의 팀이 있겠지. 그 5개의 팀이 어쨌든 요 두 자리를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맞지? OC2가 되겠지. 맞니? 아니, 5명 중에 2명 골라서 저기 내가 여기 동그라미 친 데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때려 박는 거는 A, B로 정답, B로 정답 똑같은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먼저 OC2로 넣어줄 거야. 오른쪽 2개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왼쪽에 4개의 팀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거는 따로 우리가 계산을 안 해줘도 상관없지.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4개의 팀이 있는 거야. B랑 뭐 1, 2, 3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네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둘둘로 나눠줘야 되지. 요 둘둘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그지? 4C 넣어주고 2C 넣어준 다음에 2분의 1 해줘야 되지.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됐어? 4C2 넣어줄 거고 2C2 넣어줄 거고 2분의 1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B가 왼쪽에 위치하게 만드는 대진표를 짜는 방법의 수겠지. 그치? 자, 그러면 B가 왼쪽에 위치되는 경우가 10 곱하기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에 다시 2분의 1 하면 되니까 이거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B를 왼쪽에 위치시킨다가 B가 왼쪽에 위치시킨다가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A는 부전승에 박아 놓은 상황에서, 그지? 나머지 6개의 팀을 그냥 막 배치하자는 소리지. 막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6팀 중에 4팀은 이쪽에 넣고 2팀 중에 2팀은 여기다 넣어서 곱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숫자가 다르니까 2분의 1 안 해줘도 되지. 그럼 이제 왼쪽에 4팀 있고 오른쪽에 2팀 있는 건데 오른쪽 2팀은 배치가 끝난 거지. 근데 왼쪽에 있는 4팀은 다시 2팀 2팀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거는 4C2가 될 거고 2C2가 될 거고 2분의 1이 되겠지. 됐니? 이게 대진표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의 수거든. 그러면 요거 좀 계산해 주면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고 다시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 2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 3이니까 15, 이거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러니까 B가 왼쪽에 위치될 확률이 45분의 3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45분의 30은 몇이지? 15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2지. B가 왼쪽에 위치될 확률이 3분의 2인 거다 일단. 그러면 두 번째,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됐지? 자, 그래서 내가 B가 여기에 위치했다고 치자. 왼쪽 거 봐볼게. 그럼 B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이겨야 되지,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이겨야 되지. 그럼 B가 어쨌든 2번 이겨야지 A랑 만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B가 2번 이길 확률이 4분의 1인 거지. 근데 A도 이겨야 되지.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대진표가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B가 2번 이기고 A가 한 번 이겨야만 결승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8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다. 됐지? 곱하기 8분의 1 해주자. 12분의 1이다. B가 왼쪽에 위치하면서 결승에서 A랑 만날 확률이 12분의 1이야. 됐지? 자, 이제 B가 오른쪽에 위치해서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 하면 돼? B가 한 번만 이기면 그냥 끝인 거지. B가 한 번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겠지. 그치?
왼쪽에 위치함으로써 만날 확률은 6분의 1이다. 됐나?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최종 답이겠네. 그래서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A랑 결승에서 만나게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돼서 419번 봐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어떤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자, 10병 중에 1병, 10병 중에서 한 병의 비율로 한 병 더의 글씨를 새겼대. 그래가지고 뭐 경품으로 주겠대. 한 병을 더 주겠대. 자,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 이렇게 될 때, 자, K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뭐 봐보자. 우리가 3병을 살 건데 총 3병 중에서 한 병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지금 10분의 1인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 독립시행이니까 자, 3병 중에서 총 한 병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지? 자, 10분의 1이 한 개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10분의 9가 2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81 이렇게 되는 건가? 됐지? 왜 근데 밑이 10의 4제곱으로 되어 있을까? 잠깐만. 이 음료수를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겠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 왜 그러냐면 봐봐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3병에 봐봐봐. 우리가 3병을 음료수를 샀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지. 봐봐. 상황을 생각해봐. 요렇게 3병을 살 거야. 됐지? 그런데 이렇게 돼야 돼. 얘가 뭐 동그라미 X가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근데 그러면은 얘는 경품으로 어떻게 하겠어? 한 병을 더 받은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품으로 받은 한 병이 더 있을 거 아니야. 요 한 병에서는 경품이 안 나와야 되지. 이 한 병에서까지 경품이 나와버리면 경품을 2개 받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 병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확률이 됐어? 여기까지 확률이 아까 거랑 똑같아. 31 곱하기 10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10분의 9의 제곱이 되는 건데, 됐지? 그러면 이제 한 병을 받을 거 아니야? 그 한 병에서 안 나와야 된다, 그지? 그 안 나올 확률은 10분의 9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거지.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면. 됐어? 자, 그러면 얘는 10의 4제곱분의 3 곱하기 9의 제곱이면 3의 4제곱이고 9는 다시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0의 4제곱분의 몇이 되겠다? 3의 7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가 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병에서 안 나와야 된다라는 그것만 조금 잘 생각해 주면 되겠네. 자, 보자. A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 자, 봐봐봐. 얘들아, 대학교의 졸업시험은 기회가 무한번이야. 패스를 할 때까지 시킬 거야, 너네한테. 알았지? 졸업을 꼭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도 졸업시험 보거든? 졸업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을 보잖아. 거기서 떨어지잖아. 그럼 2차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똑같은 걸 줘. 거기서 떨어지잖아. 시험지를 또 똑같은 걸 줘. 외워서 가서 적기만 해도 패스를 하게끔 보통은 졸업시험을 하거든? 그리고 뭐 물론 학과에 따라 다르기는 해. 그러니까 나는 수학과 나왔으니까 수학과 같은 경우는 시험이고, 이제 뭐 논문 쓰는 과들도 많고, 졸업 작품 해야 되는 과들도 많고, 예체능은 보통 작품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거 써야 되는 것도 논문 대충 써도 돼. 뭐 어쨌든 대학원을 갈 게 아니면, 맞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를 줄 거래. 됐지? 자, 그래서 1차는 모두 다 치러야 되고, 1차에서 당연히 통과한 얘들은 그냥 통과할 거고, 그지? 통과 못한 얘들은 2차 시험을 봐야 된대. 자, 그래서 봐보자. 자, 총 5명이 내가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통과 못할 확률이 그럼 4분의 3이겠네.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근데 총 5명 중에서 3명만이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야. 상황이 많이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자, 근데 케이스를 일단 분류해보자고. 어렵지 않아.
자, 봐봐봐. 첫 번째. 자, 1차 시험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은 2차 시험을 총 5명이 볼 건데 이 중에서 3명이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 두 번째. 1차 시험을 1명이 통과할 수도 있지. 1명만 통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2차 시험을 우리가 4명이 볼 건데 이 중에서 2명이 통과를 하면 돼. 그러면 총 3명이 통과한 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뭔 소리지? 자, 세 번째. 1차에서 2명이 통과할 수도 있지. 그러면 총 3명이 시험을 볼 건데 이 중에서 1명이 통과하면 돼. 네 번째. 적을 데가 없네. 요 위에다 적을게 그냥. 요거 지우고 위에다 적자. 자, 네 번째. 1차에서 3명이 통과를 하고 그럼 이제 2명이 시험을 볼 거잖아. 그지? 여기서 통과를 하나도 못 하면 돼. 이거밖에 없지. 1차에서 4명 통과면 이미 4명 통과니까 그건 나가리고, 그지? 5명 통과, 당연히 이미 5명 통과니까 나가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의 확률을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끝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자, 잠깐만 여기다 좀 적어주자. 1차는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2차는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됐지? 자, 그러면 일단 1차 시험에서 다 떨어져야 되지. 다 떨어진다는 건 5명 중에서 0명만 통과해야 되니까 5C0. 그런 다음에 4분의 3의 5제곱. 요게 1차 시험에서 다 떨어질 확률이야. 됐지? 여기 곱하기 2차 시험 5명 중엔 3명이 붙을 거야. 5C3. 통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3개가 나와야 되고 3분의 2의 확률이 2개가 나와야 되지. 요게 일단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5C1 4분의 1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요게 1차 시험에서 1명이 통과할 확률이지. 곱하기 2차 시험 4명이 볼 거니까 4명 중에 2명 통과 4C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요게 2번. 자, 3번은 5C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세제곱이겠지. 곱하기 3명 중에 1명 3C1 3분의 1이 1명 그러면 3분의 2가 2명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4번 경우는 5C3 5명 중에 3명 통과 확률이 4분의 1 불통 확률이 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2C0이 돼야 되지. 다 떨어져야 되니까 2C0 떨어질 확률이 3분의 2의 제곱. 됐지? 요걸 다 더하면 된다. 엄청 귀찮네. 자, 하나하나 계산하자. 어쩔 수 없다. 됐지? 자, 하나하나 계산하자. 자, 1번부터 계산해 볼게. 일단은 요거는 4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 곱하기 5C3이면 10이지. 그리고 요거는 3의 5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3의 5제곱 3의 5제곱 약분 되겠지? 그리고 2의 제곱하고 2의 10제곱 약분할 거니 얘는 2의 8제곱분의 10의 확률을 가지겠네. 그지? 자, 이렇게 생긴 예고. 자, 일단 약분은 최대한 안 할게. 뒤에 가서 또 통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거 요거 계산해야 되지? 자, 요거는 5 곱하기 2의 10제곱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4C면 6이지? 6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3의 4제곱끼리는 없어질 거고 2 약분할 거니까 얘는 2의 8제곱분의 30의 확률을 가지겠네. 자, 그 다음 거 5C 10 2의 10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3C 3 3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약분 이거 약분이니까 얘는 2의 8제곱분의 30이네. 됐고. 자, 마지막 하나 10 곱하기 2의 10제곱분의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분의 10인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의 8제곱분의지 다.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이 아까 계산한 거든요. 30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80인가? 그치? 80이면 2의 4제곱 곱하기 5지. 그래서 약분하면 2의 4제곱분 16분의 5의 확률을 갖는다. 됐지? 그래서 답은 2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자, 요거는 물론 독립시행을 미는 건 맞기는 한데 단순하게 밀면 안 되고 조금 케이스 분류해서 밀자의 관점인 것 같아. 일단은 421번을 내가 딱 봤을 때 보이는 건 일단 케이스 분류해야겠다는 생각이 보이거든.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면 끝이래. 자, 그런데 실력이 같을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이 있대.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거야. 각각이 2분의 확률로 이기는 상황에서 자,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이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상황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지. 당연히 A가 우승한다, B가 우승한다. 그치? 뭐 어차피 확률은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지만 일단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A가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의 관점으로 가보자. 그러면 내가 경기를 총 6번 할 거거든. 여기서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지. 그치? 자, 근데 요 앞쪽에서 우리가 4승이 완성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요 앞쪽에서 4승이 완성되면 이미 끝인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경기에서 A가 몇 승을 가져가야 돼? 3승을 가져가고 B가 2승을 가져가면 그치? 여기까지 A 기준으로 3승 2패인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A가 이기면서 4승이 딱 완성이 되면서 끝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 확률을 조금 계산을 해주면 A를 기준으로 보자. 그냥 자, 앞쪽에서는 5경기 중에서 3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질 확률이 2분의 1일 거야. 요렇게 해주면 앞쪽 경기에서 3승 2패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겠다? A가 이기면서 끝나면 되지.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네. 요렇게 해주면 이제 A가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이 돼. 자, 그러면 앞에 거는 10 그리고 이게 2가 총 6개지?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B가 우승할 확률도 어쨌든 마지막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과 동일하겠지. A, B가 기대되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길 확률은 둘 다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2패를 완성하는 거나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2패를 완성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B가 이긴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더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2의 4제곱분의 5가 되는 거네. 그래서 16분의 5의 확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끝인 거야. 또 봐봐. 자,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는데 참석할 확률이 2분의 1이래. 각각 한 명이 참석할 확률이 2분의 1. 자, 근데 구성원의 5분의 4 이상이 참석해야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대. 그러면 우리가 정원이 10명이잖아. 5분의 4 이상이 모여야 된다는 거는 8명이 모이거나 9명이 모이거나 10명이 모이면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케이스를 3개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8명이 왔다. 두 번째 9명이 왔다. 세 번째 10명이 왔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뭐 하자? 더하자. 그러면 끝인 거다. 그치? 근데 참석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10명 중에서 8명이 참석을 할 건데 2분의 1의 확률이 8개가 나와야 되고 2분의 1의 확률이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지. 9명이 올 확률은 10명 중에 9명이 올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9제곱이 나와야 되고 2분의 1의 1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마지막 건 10명 중에 10명이 와야 되는데 2분의 1의 10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2의 10제곱이겠지. 분모는 2의 10제곱분의 자 10, 18부터 10, 18은 45 맞지? 10, 19는 10 10, 10은 1이지? 그럼 이게 몇이야? 46이니까 5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거 약분 말하는 소리잖아. 8로 약분하면 2의 7제곱분의 몇이지? 8, 7에 56 7이지? 그러니까 n은 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13번도 봐봐봐. 동일해. 자, 취소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됐지? 자, 취소를 기준으로 보자. 자, 그런데 우리가 방이 3개가 있는데 예약을 5건을 받았대. 방이 부족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5명이 취소를 하나도 안 하면은 방이 부족해지지. 그치? 자, 첫 번째는 취소가 0명. 방이 부족할 거야. 두 번째, 취소가 1명. 방이 부족할 거야. 4명이 올 거니까. 취소가 2명부터는 방이 부족한 건 아니지. 취소 2명 하면 3명 온 건데 방이 3개 있으니까 문제 없어. 자, 그러니까 이 2개의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취소가 0명이면 5명 중에 0명인 거고, 그지? 3분의 1의 확률이 0개가 나오는 거고 3분의 2의 확률이 5개가 나오는 거지. 더하기 취소가 1명이면 5시 1, 3분의 1이 1개 나와야 되고 3분의 2가 4개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3의 5제곱분의, 자, 첫 번째 건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5 곱하기 16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6, 5, 30이니까 80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얘는 3의 5제곱분의 112가 나온다. 됐지? 약분 안 되네. 그냥 이게 답이겠지? 그래서 243분의 112,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 얘도 봐봐. 자, 3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임의로 내가 한 개를 딱 꺼낼 거래. 됐지? 자, 그런데 케이스다 봐보자. 소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거고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됐지? 자,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래. 그럼 어쨌든 케이스는 2개로 어떻게 나눠줘야 돼? 소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왔다로 나눠주면 되지.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소수가 나왔다. 3, 5, 7인가? 여기까지지, 소수는. 자, 3, 5, 7이 나오면은 동전을 몇 번 던지겠다? 3번 던질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짝수 4, 6, 8, 10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됐지? 뭐가 없는데? 3, 4, 5, 6, 7, 8, 9. 9는 짝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뭐 9는 그러면 상황상에서 배제하자는 소리겠지, 그지? 9는 뭐 동전을 안 던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상황 생각해보자. 자, 일단 3, 5, 7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지. 자, 8분의 3의 확률에서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인 거지. 8분의 1이겠지. 이거는 뭐 독립시행까지 계산 안 해도 되지, 그냥. 8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는 64분의 3의 확률이 되겠다. 자, 그리고 동전을 4번 던졌을 때는 먼저 8분의 4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4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그지?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뒤가 각각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경우니까 4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16분의 4가 된다. 됐나? 계산해두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8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되겠지. 그럼 2개 더하면 되니까 64분의 3 더하기 64분의 8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64분의 1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끝. 도 봐볼게. 자, 얘도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면 2점을 줄 거고 짝수가 주면 1점을 줄 거래. 시행을 내가 총 5번을 반복을 했을 때 얻은 점수의 합이 7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케이스부터 나눠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자, 봐봐. 우리가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상황을 다 적어봐도 돼. 물론 다 적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짝수가 x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자, 짝수가 x번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총 5번 할 거니까 홀수는 5-x번이 나오겠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점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짝수당 1점이니까 x점을 얻을 거고, 그지? 홀수당 2점이니까 10-2x점을 얻을 거거든. 이게 7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자 이건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짝수가 0, 1, 2, 3까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케이스 나오죠. 첫 번째. 짝수가 빵번. 그러면은 5번 중에 빵번 2분의 1이 안 나오고 다시 2분의 1이 5번 나왔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해 놓을까? 2의 5제곱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겠네. 자, 두 번째. 짝수가 한 번 5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겠지? 그러면 2의 5제곱분의 5가 되겠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짝수가 두 번.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분의 5c 10이 나오겠지? 짝수가 세 번. 얘는 2의 5제곱분의 5c3 10이 나오겠네. 됐어?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2의 5제곱분의 25, 26이다. 이렇게 될 거고 약분하면 60, 30이니까 16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4번이겠네. 이렇게 풀면 끝.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존재하고 있대. 됐지? 자,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자,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y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주사위는 내가 무한히 던지겠대. 됐지? 자, 그랬을 때 P가 색칠한 부분을 지나게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리고 던지는 건 내가 무한히 던지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색칠한 부분을 지나야 된다는 건 여기를 지나야 된다 혹은 여기를 지나야 된다.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성은 오른쪽으로 간다와 위로 간다밖에 방향성이 없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봐보자. 먼저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최단거리로 가면 되니까, 그지? 결론은 오른쪽으로 간다. 요렇게 가는 걸 내가 A라고 적을 거고 위로 간다라는 걸 B라고 적었을 때 A가 몇 번 나와야 되고 3번 나와야 되고 B는 2번 나오면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자, A가 3번 B가 1번 이렇게 되면은 여기 색칠한 부분에 점을 지나가게 돼. 문제 없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것 좀 계산을 해보자. 근데 A가 나올 확률이 지금 4 이하의 눈이니까 3분의 2지. 얘가 나올 확률이 지금 3분의 2거든. 그래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4번 중에서 3번이 나오면 돼. 3분의 2가 3번 나오면 되고 3분의 1이 한 번 나오면 되겠지.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번을 지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는 A가 3번, B가 2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5C3,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세면 어떻게 돼? 1번과 2번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를 우리가 한 번 빼줘야 되지. 그치? 1번과 2번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 그거는 먼저 1번에 도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A가 3번 나오고 B가 한 번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B가 한 번 더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의 확률은 4C3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1제곱인데 여기에서 B 3분의 1이 한 번 나왔다. 이 소리가 되겠네. 대체 그래서 두 개 더한 다음에 마지막 거 빼면 되지. 자, 계산 좀 해보자. 자, 적어주면 먼저 4C3은 4 곱하기 분모는 3의 4제곱 분자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더하기 밑에 거 OC3은 10 그 다음에 요거 3의 5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빼기 4C3은 4 그리고 3이 3개 1개 3의 5제곱분의
8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통분을 해야 되니까 뭐 3의 5제곱으로 맞출 수밖에 없겠지. 자 3의 5제곱으로 맞추면 3의 5제곱분의 4, 8에 32 아니지 32 곱하기 3 해줘야 되지 그지? 96 통분할 거니까 더하기 그 다음 건 80 그 다음 건 84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96에서 32 빼면 64에다가 80 더하면 144인 거지. 144분의 3의 5제곱 이 상황이겠다. 그지? 자, 144 그냥 9로 나누자. 그러면 9, 1은 9. 9, 6에 54, 16이네. 그러면 27분의 16이 되겠네, 답은. 됐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풀면 끝이겠네.